급한 코너도 이런 식으로. 와 200m 이후 강산거래 방향으로 우회전입니다. 와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. 테슬라 플래그십 SUV 모델 X. 모델 X는 기본 트림과 플래그 트림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됐습니다. 이번 테슬라의 미디어 시승 행사를 통해 타보게 된 차는 모델 X의 기본 트림인 듀얼 모터 4륜구동 모델인데요. 기본 트림의 제로백은 3.9초로 2.6초인 플래그 트림보다 약간 좀 더 성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. 물론 제로백 3.9초가 전혀 뒤처지거나 부족한 이 출력 성능은 아니죠. 100kW 배터리가 탑재된 이 모델 X 기본 트림의 1회 완충 시 최대 주행거리는 478km입니다. 그리고 트라이모터 4륜구동 모델인 플래그 트림의 주행거리는 439km입니다. 가격은 기본 트림이 1억 4,300만원, 플래그 트림이 1억 5,700만원입니다. 모델 X의 외부 익스테리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델 S 준대형 SUV입니다. 현대차의 팰리세이드, 이제 KG 모빌리티의 뭐 렉스턴, 그리고 뭐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, 좀 큰 차들과 이제 같은 체급을 공유하는 이제 차량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. 근데 이제 구체적인 제형 같은 걸 보면은 팰리세이드 이런 차도 훨씬 더 큽니다. 이제 차 길이가 5,500mm고요. 보시다시피 약간 좀 비스듬하게 주차를 하는데도 이 차체 이 주차장 한 공간을 좀 튀어나오는 크기를 자랑합니다. 그 폭도 2000mm에 휠베이스는 2965mm로 일단 뭐 준대형 SUV 치고도 살짝 좀 큰 편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대신 높이가 1625mm로 준대형 SUV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. 전면을 보면 이제 전기차인 만큼 차량 전면부에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습니다. 대신에 이제 테슬라 로고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 이 차가 테슬라 차다라는 걸 딱 보여준 모습이고요. 양옆에는 이제 날렵한 눈매의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 앞면의 보닛부터 차는 매끈하게 쭉 이어지는 스포일러까지요. 쭉 이어지는 이 라인이 공기저항 계수를 최소화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이 됐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공기저항 계수는 0.24cd로 SUV 전기차지만 이제 좀 세단 수준의 그런 공기저항 계수를 좀 구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이제 어쨌든 당연하지만 이렇게 손잡이도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차량과 이제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고요. 뒷면에 있는 이 리어 램프나 이제 테슬라 이제 레터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좀 크긴 하지만 약간 모델 3나 모델 Y 이런 테슬라 기존 차량들과 비슷한 형상을 걸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모델 X의 이제 특징 중인 부분 중 하나가 모든 문짝들이 전자동입니다. 그리고 이 모델 X의 백미, 이 날개 현상을 한 뒷좌석 문, 이 팔콘 도어가 최고의 승차감과 하차감을 제공합니다. 특징적인 부분이 이쪽을 보면은 날개 쪽에 힌지가 하나 더 있어서 이 좁은 공간이나 낮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좀 접히면서 이제 탑승객이 내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. 테슬라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옆쪽에 30cm의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이 팔콘도가 열리면서 뒷좌석 승객들이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차량 탑승 후에도 이렇게 버튼만 하나 눌러주면 차량의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팔콘이 굉장히 좀 똑똑합니다. 이렇게 사람이 있거나 옆에 뭐 물체가 있으면은 알아서 내려오다 멈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을 눌러도 사람이 있으면 작동하지 않아요. 그리고 내려오다가도 이렇게 손을 대면은 이렇게 알아서 멈추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좀 안전성을 좀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뒤쪽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도 이제 전자동으로 열리죠.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수납 공간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,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, 이 차가 이제 7인승 모델이라 그런 거고요. 이렇게 2열과 3열을 폴딩할 수 있는데, 폴딩을 하면 널찍한 적재 공간과 차박을 하기에도 알맞은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.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. 아이고. 이렇게 앉아도 충분히 차를 즐길 만한 공간이 좀 마련이 됐고요. 누워도 누워도 충분한 공간이 마련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프렁크라고 하죠. 프렁크 트렁크. 보시면 굉장히 좀 넉넉합니다. 적재 공간이. 보통의 전기차들이 그냥 프렁크를 되게 이제 그냥 면목상으로만 다 이제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이 정도 공간이면 좀 약간 오버해서 조그만 캐리어 하나 정도 넣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
먼저 2열부터 탑승을 해봤는데요. 2열 공간을 보면은 저 앞쪽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뒷좌석 승객들도 이제 에어컨을 조절하거나 할 수 있는데 에어컨이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. 송풍은 보이지 않죠? 테슬라 X는 이쪽 이 모니터 쪽에서 공개 나온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송풍구 발음이 어떻게 나올지를 승객이 알아 조절할 수 있게 이런 센서를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. 이렇게 누르면은 넷플릭스, 유튜브, 디즈니 플러스 이런 기능들이 모델 X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또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팝홀더도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어서 좀 잘 쓸 수 있고요. 충전 포트 C타입 2개가 이렇게 배치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테슬라가 좀 아쉬운 부분,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오래 만든 기업이 아니다 라는 걸 좀 아쉬운 부분이, 이게 어쨌든 7인승 모델이니까 가운데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좀 2열 상당히 넉넉한 거지, 만약 이 가운데 자리 없다고 생각하면은 다리가 이 여기까지 오거든요. 탔을 때 문제가 딱 붙습니다. 딱 붙어서 사실 좀 덩치가 있으면 좀 좁을 수가 있다. 그리고 이 레그룸도 이 폭은 좀 넉넉한데 높이가 그렇게 좀 높진 않아서 탑승이 좀 불편했을 수 있다. 자, 이렇게 3열 자리도 마련되어 있는데 7인승 모델이라 일단 자리가 협소합니다. 탈 수는 있어요. 타는데 뭐 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막 그렇게 진짜 못하겠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급할 땐 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좀 3열 시트고요. 근데 되게 좋은 게 뒤에 바로 또 이 3열 시트도 바로 위쪽에 이렇게 유리창이 있어서 썬루프 같은 느낌으로 개방감을 좀 조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막 썩 그렇게 크게 답답하지 않아요. 이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도 있고 이 C필러로 보이는 이 저거만 유리창도 있어서 좀 3열 탑승객도 아주 깝깝한 느낌 주지 않는다. 또 실제 보면 앞쪽으로도 굉장히 어쨌든 이 앞쪽 전면 유리도 뷰가 잘 보입니다. 잘 보여서 이렇게 막 탈만하다. 물론 이 상태로 부산을 간다면 좀 답답하겠지만. 자, 모델 X 트렁크부터 2열, 3열 다 살펴봤으니 이번에 1열과 이제 운전석 살펴봐야겠죠. 모델 X의 문은 이렇게 카드를 대면 열립니다. 자문장치가 풀리고요. 탑승하고 브레이크를 누르면 문이 닫힙니다. 딱 당장 타자마자 눈에 띄는 부분은 정말 넓은 전면 유리입니다. 통창성 돼 있어가지고 전면 유리가 정말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상쾌한 이런 개방감을 선사하면서 운전하는 재미도 더할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테슬라의 시그니처죠. 혁신. 그리고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자동차 딱 한가운데 놓여있는 태블릿 같은 이 디스플레이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. 이 모델 X에 달린 이 디스플레이, 원래 이제 기존 모델은 세로로 달려 있었는데 이번 연식병 모델 되면서 가로로 부착됐다고 합니다. 이 차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나옵니다. 이걸 통해서 차 문을 열 수도 있어요. 당장 차 문 이렇게 운전자석이 열리고요. 또 이렇게 누르면 닫힙니다. 팔콘 도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버튼만으로 열었다가 또 버튼만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스티어링 휠,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을 좌측, 스티어링 휠 높이나 이렇게 당기기도 가능하고요, 미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 스티어링 휠의 이제 위치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. 물론 당연히 이제 미러나 사이드 미러나 뭐 이런 것들도, 사이드 미러도 있죠. 이 스티어링 휠, 운전대에 달린 이 조그만 휠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. 차량이 주행 모드를 그냥 컴포트, 그냥 기본적인 모드를 할 거냐, 아니면 스포츠 모드를 할 거냐, 아니면 그보다 더 앞선 인세인 모드를 할 거냐,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. 서스펜션도 높이도 됩니다. 그리고 또 오토파일럿, 크루즈 차간 거리, 차량 앞차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. 그리고 이 아래는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설정이라고 이제 있습니다. 베타 버전이라고 적혀 있죠. 이제 테슬라 설명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이 테슬라 차가 신호등이나 속도 제한 표시를 보면서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차가 멈추거나 한다고 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자율주행 모드 단계가 구현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신호등이 읽거나 이런 것까지는 불가능하고, 그냥 이제 일반 자동차 도로,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달릴 때 차간 거리 조절, 뭐 이제 차선 유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좀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. 좀 이 모델 S 이 디스플레이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 지금은 운전자 방향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돌아가 있는 모습인데, 이런 식으로 누르면
딱 정면에 보기 쉽게 이렇게 부착된 모습이고요. 반대로 하면은 조수석 쪽으로 화면이 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2열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2열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다 추가되어 있습니다. 넷플릭스, 디즈니, 뭐 트위치,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부착되어 있고요. 그래서 아케이드, 일론 머스크가 좀 게임의 진심인 모습을 볼 수 있죠. 여러 가지 게임을 부착해서 뭐 이제 패드를 가져와서 연결해서 이제 게임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. 아마 충전할 때 이런 게임을 즐기러 한 게 아닌가, 영화나. 토이 박스를 누르면 뭐 이제 로맨스를 눌러서 아늑해지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차박을 할 때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면서,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영상이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. 이 소풍구에서 지금 에어컨 틀어놨었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, 소리도 이제 나무가 타는 이런 소리도 좀 납니다. 지금 뭐 차가 그냥 테슬라 X가 띄어져 있죠. 이 산타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산타 루도프가 바뀌어서 약간 재밌죠?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도 산타클로도 들리고요. 이제 테슬라 모델 X 이제 엑스테리어, 인테리어 이런 설명을 끝내고 이번엔 직접 차량 운전해 보면서 시승 한번 해보겠습니다. 테슬라 차량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더 승차감 이슈인데요. 테슬라 어쨌든 자동차를 오랜 시간 만들어서 기업이 아니다 보니 차량의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오랜 내공이 필요한 승차감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끊이지 않았는데, 이 모델 X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승차감이 개선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. 이제 테슬라 스스로도 이제 이쪽 차량에 뭐 서스펜션을 다양하게 좀 적용하면서 승차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이런 노력을 흔히 엿볼 수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테슬라는 아직 좀 승차감 측면에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예를 들어 이 차가 뭐 7, 8천만 원짜리 차다.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S에서 좀 납득할 만한 승차감일 수도 있는데, 이 차가 이제 1억 4천, 1억 5천만 원 하는 차란 말이에요. 뭐 제네시스 말할 것도 없고, 벤츠 E클래스, 벤츠 S클래스까지 넘보는 그런 차량 가격인데, 그 차들의 승차감과 이 테슬라의 승차감을 비교하면, 승차감만을 비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라는 좀 생각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차가 어쨌든 출력 성능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밟으면은 그 속도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. 운전자나 탑승객이나. 그게 뭐 스포티한 감각을 극도로 느낄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 좀 제가 느꼈던 이 고급 차들은 한 100km 이상 좀 밟아도, 좀 높게 밟아도 그 속도감이 막 다이렉트로 꽂히진 않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차를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100이 뭐야 90만 넘어가도 좀 약간 살짝 무섭더라고요. 그리고 이 차가 전기차고 SUV다 보니까 차체가 살짝 높고 시트 포지션은 높습니다. 약간 좀 그 소리도 안 나기 때문에 무중력으로 훅 가는 느낌이 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뭐 속도를 밟았을 때 뭐 100km가 뭐야 이제 90km, 80km도 밟아도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,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좀, 그리고 이 넓은 창, 이 넓은 정면 유리가 개방감 끝내줍니다. 운전하는 재미도 더 하는 것 같고 상쾌해요, 운전하는 게. 근데 지금 햇빛이 좀 센데 햇빛이 다이렉트 꽂혀서 눈이 좀 부신 그런 상황인데요. 지금 좀 초여름인데도 좀 이 정도면은 한여름에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? 약간 이런 궁금증, 의아함이 좀 들긴 합니다. 이거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모델 X, 당연히 테슬라 차량이니까 오토파일럿 기능이 적용돼 있죠, 탑재돼 있죠. 그리고 이 오토파일럿 기능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테슬라의 상품성을 대변해 줍니다. 요즘에 테슬라가 그런 시도를 하죠. 이 차에 있는 센서 대신에 사람이 눈으로 이제 보면서 운전을 하듯이 차에도 카메라라는 눈을 달아주면서 보면서 오토파일럿 운전해. 약간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차에도 다량의 이제 카메라 탑재했다고 들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계기판 포지션, 이 디스플레이 쪽에 정말 이 주변 도로 상황이 다 포함 표시가 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주변에 차가 이렇게 있고, 어디에 차가 있고, 뒤에 차가 오고, 앞쪽에 차가 있고, 이쪽이 다 계기판에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. 차뿐만이 아니라, 지금 이쪽은 올림픽대로라서 그런데
이제 진짜 일반 시내를 가면은 뭐 오토바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것들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. 하다못해 이제 그 차량에 있는 그 고칼들도 이렇게 표시가 돼서 차량 띄어지는 모습 정말 신기했습니다. 네. 자, 한번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살짝 켜볼게요. 제가 뭐 따로 뭐 페달이나 스트링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차가 도로나 이런 것 좀 감지를 해서 스스로 달리는 모습입니다. 이 오토파일럿 기능만큼은 정말 테슬라가 정말 자율주행의 최고인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이 자율주행 모드는 솔직히 좀 불안한 느낌이 났는데, 물론 이제 테슬라도 완전 자율주행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굉장히 안정적이다. 이 급한 코너도 이런 식으로 와 200m 이후 강남도로 방향으로 우회전입니다. 와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오토파일럿이 한 거예요? 오토파일럿 한 거예요 방금. 방금 그 코너를 오토파일럿이 혼자 다 돌았는데 50km 코너를 돌았어요. 와, 사람도 직접 주행해도 쉽지 않은 그 코너링을 오토파일럿 해냈다. 정말 이것만으로도 테슬라를 사는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다들 입모아 말하는데 직접 체험해 보니까 정말 끝내주긴 하네요. 깜빡이를 켜면은 이렇게 좌측 버튼을 좌측 뒤 후변이 이렇게 카메라 표시되고요. 오른쪽을 켜면 우측 깜빡이를 켜면은 우측 후방이 이렇게 좀 카메라 표시되는 모습입니다. 자,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X를 소개하고 시승해 봤는데요. 이 모델 X는 왜 테슬라 혁신적인 기업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델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높은 가격 대비 좀 부족한 승차감과 이제 주요 완성차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전기차들이 400km 이상의 주행거리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테슬라 모델 X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남긴 합니다. 이것으로 이번 테슬라 모델 X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